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매직입니다. 어제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반도체 쪽에서 왜 이렇게 심하게 하락했는지, 그리고 적어도 언제쯤 반도체 섹터는 다시 상승을 보여줄지, 그리고 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하락의 신호탄을 보여준 것은 바로 마이크론의 뉴스입니다. 마이크론은 제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 한 개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마이크론이 캐펙스를 줄여서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쌓여져 있는 재고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고량에 대한 부분은 내려가면 나옵니다. 마이크론은 D램에 있어서 공급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 낸드의 경우는 일자리 숫자가 될 것이며, 재고량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공급량을 이렇게 20%나 과감하게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CEO 산제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을 했네요. 마이크론은 메모리인 D램과 낸드를 만드는 회사로, D램과 낸드는 CPU와 GPU 쪽과 함께 작동하게 되는 만큼 마이크론에서 발표하는 시장 전망은 다른 반도체 회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마이크론 쪽에서 공급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재고량이 많은 상태에서 점점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만큼 자연적으로 재고량을 줄여나갈 수 없으니 인위적으로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재고량을 소진해 나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이크론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하량입니다. 디램의 경우는 9월 달에는 이렇게 1.5% 정도 상승했지만 8월 달에는 9.4% 하락했고 7월 달에도 9.2% 하락했습니다. 그럼 낸드는 어떨까요? 9월 달 출하량은 이렇게 5.6% 상승했지만 8월 달에는 13.3% 하락했고 7월 달에는 12.7%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디램이나 낸드나 전체적인 출하량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Average Selling Price는 어떨까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모습을 알아보았는데요. 디램에 있어서 마이크론의 Average Selling Price는 13% 하락한 것으로 Average Selling Price가 15% 하락한 SK 하이닉스 그리고 20% 하락한 삼성전자보다는 그나마 나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디램의 가격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매출액 또한 알아보면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의 평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 기업 매출액 또한 그것에 맞춰서 함께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메모리의 수요가 하락함에 따라서 메모리를 만드는 세계 회사 모두 재고량이 많아지게 되었고,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 Average Selling Price를 방어하기 위해 기업들은 공급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적어도 2023년 1분기까지는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픽을 찍었다가 공급량 조절로 인해서 재고량이 2013년 2분기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고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Average Selling Price 또한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3분기가 돼서야 산업의 전망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론의 이러한 소식은 사실 반도체를 투자한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이크론의 주주입니다. S&P 500이 엄청난 하락을 2022년 1월부터 보여주었지만 그나마 저평가할 때 계속 사모았기 때문에 여전히 대부분의 종목들이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마이크론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3% 정도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이크론을 사모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업사이클 때가 아닌 이렇게 다운사이클일 때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은 특히나 사이클을 잘 타는 종목인데, 인플레이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마이크론은 저평가인 상태에서 실적도 너무나도 잘 나온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도래하면서 사이클이 조금 더 미뤄진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운사이클의 모습을 2023년까지 보여줌에 따라서 주가가 횡보해줄 때 저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 더 모아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은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론의 PE 멀티플은 이렇게 7.9로 평균 PE 멀티플 12.8에 대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마이크론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마이크론의 적정 주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DCF 밸류에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론이 앞으로 5년 동안
정말 보수적으로 바라봤을 때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 7%는 기록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이크론이 평균 12 정도의 PE 멀티플을 받으며 할인율은 보수적으로 10%를 잡았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마이크론의 적정 주가는 92.43달러로 적어도 57%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의 경우는 단기 투자라는 것이 아닌 제 나이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10년 이상까지도 투자를 진행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베어 마켓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3,700만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투자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하락장을 기회로 삼아서 좋은 기회가 올 때마다 추매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저도 마이크론은 고평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전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과거 이렇게 Alliance Bernstein을 추매하는 내역 등을 공유드리면서 좋은 저평가 기업 대상으로 리서치를 전해드리고 있듯이 마이크론 또한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춰나갈 때마다 제 매매 내역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저희들과 함께 장기 투자를 함께 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왜 지금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의 이유는 말이죠. 이 그림은 Food and Service Drinking 쪽에서의 매출액 수치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14.1%나 성장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정말 CPI가 보여준 것처럼 쿨다운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쿨다운하는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현장에서 일어난 수치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인플레이션이 지금 쿨다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수요가 하락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고개를 들어주면서 경기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푸드 서비스 앤 드링킹 부분은 그대로 스테이블한 부분을 보여주었지만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랐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 입장에서 반길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게다가 뉴욕 페드와 아틀란타 페드에서도 좋지 않은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뉴욕 페드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중간값을 5.4%에서 5.9% 높여서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3년 이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2.9%에서 3.1%로 높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르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틀란타 페드에서는 2022년 4분기 GDP 예상치를 11월 16일 날 발표했는데 Real Growth Rate는 4.4%로 11월 9일 날 발표했던 4.0% 대비해서 0.4%나 이렇게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은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 침체가 왔다고는 볼 수 없으며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한 경제를 원치 않고 쿨다운 시키고 싶은 만큼 그렇게 주가에 좋은 신호는 아니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섹터에서도 마이크론과 거시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앞으로도 저평가인 기업들만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고평가인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저평가이면서도 펀더멘털에 강한 기업들만 모아서 나중에 올라갈 때를 대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